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7번째 20세기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의 정체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7번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으나 미치광이 과학자로 불렸던 니콜라 테슬라. 첫 번째, 에디슨의 명성에 가려진 찐 천재 과학자. 우리에게는 발명왕은 에디슨이라는 공식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디슨은 꽤 많은 발명을 이루어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풍문이 꽤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이의 특허를 훔쳐서 먼저 특허 등록을 했다라거나 빛을 보지 못한 발명품을 먼저 상품화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해당 분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여기 동시대에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인물 역시 자신의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재주는 부족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호텔방에서 가난과 고독을 벗삼아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천재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죽은 뒤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1999년 타임지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니콜라 테슬라를 꼽았고요. 2010년에는 주간지 라이프 매거진에서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말 크로아티아는 테슬라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2006년을 니콜라 테슬라의 해로 정했으며 세르비아는 2006년 3월 베오그라드 국제공항 이름을 테슬라 공항이라고 바꾸기도 했죠. 테슬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856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세르비아인이지만 젊은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특이한 이력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로아티아도 세르비아도 미국도 서로 테슬라를 자기 나라 과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큰 키와 수려한 외모, 8개 국어가 가능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언변도 좋고 성격도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만찢남의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연구에만 몰두했을 뿐 결혼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여자 관계도 알려지지 않아서 게이 혹은 무성역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이처럼 연구에 매진한 테슬라는 그럼 어떤 업적을 남겼던 걸까요? 우선 그를 잘 표현하는 말은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류를 발명했고 수많은 전기 실험으로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원조라는 칭호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종합기술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에 군 당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그는 장학금이 끊기면서 제대로 졸업도 하지 못했고 이후 체코의 찰스 대학교에도 잠시 다니다가 이내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와 에디슨 컴퍼니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직류 전기만을 고집하는 에디슨과 대립하다가 회사를 나오고 자신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 전기에 대한 그의 실험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테슬라는 투자와 특허비 지급을 약속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일하면서 교류 발전기와 송배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교류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로 직류에 비해서 적은 손실로 전류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이 수많은 전기 문명이 테슬라의 교류 전기 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이 교류 전기에 대한 특허를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테슬라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JP 모건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에디슨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특허 소송에서 밀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예 특허를 포기해버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에디슨의 직류보다 테슬라의 교류가 더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세계는 교류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테슬라 코일이라는 것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였죠. 당시 60Hz에 불과했던 가정용 전기를 수천 헤르츠의 고주파로 바꾸며 엄청난 고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 장치는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 코일을 이용하면 물체에 자기장을 걸어서 순간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황당한 이론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에 대한 음모설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죠. 두 번째, 매드 사이언티스트 테슬라. 그는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후대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한 실험 도중에 라디오 신호 같은 진동수로 라디오 신호를 같은 진동수로 공명시키면 송수신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원리는 현재 라디오나 TV 등에 응용이 되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조정 장치를 연구하던 테슬라는 현대 로봇의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잠수함을 탐지하는 아이디어를 정립했고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이더로 상용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고안하고 발명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는 전기기계용 전류 전환 장치, 발전기용 조절기, 무선통신 기술, 고주파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이론을 제시했고, 전자현미경, 수력발전소, 형광등, 라디오, 무선조종 보트, 자동차 속도계, 최초의 X선 사진, 레이더 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는 연구 외의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에디슨과의 신경전 외에는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금성인 테슬라 설입니다. 1943년 86세의 나이로 테슬라가 사망했을 때 FBI가 그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가 남긴 연구 자료들을 쓸어갔다라는 이야기는 테슬라의 조카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FBI는 기밀이 해제된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이 중 한 문서에 금성인들이 니콜라 테슬라를 금성에서 왔으며 1856년 아기일 때 지구에 데려다 놓아 크로아티아의 테슬라 가족에게 맡겨졌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FBI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고 사실 이 테슬라를 추종하던 일부 단체에서 기록했던 내용을 FBI가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즉 FBI가 보관하던 문서가 기밀이 해제되면서 FBI의 문서들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본인이 자신의 실험 장치로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규칙적인 무선 신호를 수신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FBI 기밀 문서에는 테슬라가 고안했던 발명품 중에는 이른바 UFO라고 불리는 비행 접시에 관한 기록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반중력
비행체를 구상했는데 프로펠러가 없이도 장시간 공중에 채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다루었던 필라델피아 실험 역시 테슬라의 테슬라 코일을 근거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평범한 지구인은 아니다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죠. 테슬라는 1895년 테슬라 코일을 실험하던 도중에 350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요. 이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기장이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독창적인 이론과 발명품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과학자 분류에서 벗어나 외계인 출신의 과학자 혹은 매드 사이언티스트 등의 이상한 수식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밀 프로젝트의 이반자이자 설계자로도 알려졌고 실제로도 평범한 과학자의 분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계인들과의 교신을 위한 연구나 인간의 사후에 대한 사후에도 형태만 변할 뿐 에너지로 존재한다라는 이론 연구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한 근거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에디슨보다 뛰어난 발명가였으며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천재 과학자였던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수많은 음모론과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계획했던 수많은 발명품들, 또 당시의 기술로는 현실화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은 꾸준히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연구되면서 하나둘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남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천재였던 걸까요? 아니면 외계인 혹은 외계인의 지원을 받은 매드 사이언티스트였을까요?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